다음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지만 입법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며 발목 잡기입니다. 민주당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야당의 무책임과 비협조를 넘어서서 책임 여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자산 거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 현상은 경제 이상 신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뒤에는 예외 없이 경제 위기가 엄습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고 경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심리가 크게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지금 과열의 불길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혼란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미래통합당의 민생협력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동력은 민간에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이 잇따라 한국판 뉴딜 관련 스타트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KB그룹 9조 원, 하나금융그룹 10조 원, 우리금융그룹 10조 원 등 금융권이 총 110조 규모입니다. 금융권에서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이 되어주는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금융과 민간 자금이 한국판 뉴딜의 활력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돼서 경제와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정부도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앞장서는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을 지원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방문한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에서도 의약품 개발의 신속 심사 제도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을 위해 규제의 허들은 낮추고 예산 지원은 더욱 늘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혁신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들을 정리해서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28일 평창에 소녀상 사제 조형물이 설치된 데 대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민간인이 자신의 사유지에 설치한 조형물에 대해 일본의 관방장관과 정치권까지 나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외교 관례를 벗어난 과민 반응이고 국격 수준을 의심케 하는 한심한 대응입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간의 창작물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의 창작물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며 급락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혐한론을 부추기는 외교적 생트집이라는 비판을 명쾌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일본은 한국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며
한때 미들 파워 외교로 인간 안보와 환경 외교를 주도했던 선진국 일본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